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구를 가지고 한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8년 6월 달에 제가 거문도, 백도 두 섬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거문도 등대가 있는 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문도 등대 이렇게 지었어요. 우선 읽고서 해석을 한 다음에 작시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 올 등대. 망망대해 우뚝한 등대. 우뚝할 올자. 소도 앞두 갑두 고립체라. 조그만 섬 산등성이 위에 에로이 서서 높구나. 높을 채자. 향도 암중 선박중하니 어둠 속에서 선박을 향도하는 것이 중요하니 항시 예방 호련제라. 항시 언제나 갑작스러운 호련한 재앙을 예방하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망망대해 우뚝한 등대. 조그만 섬 산허리 위에서 에로에 서서 높구나. 어둠 속에서 선박을 향도함이 중요하니 항시 갑작스러운 재앙을 예방하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은 작시법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시체를 알아보면 이 평기식이냐 측기식이냐 하는 것은 첫째 줄에 두 번째 자가 평서이면 평기식, 측서이면 측기식인데 이거 망자가 평서입니다. 그래서 평기식이고요. 여기에서 운자를 썼나 보니까 대, 최, 제 이것은 제회자 이렇게 쓴 제회자 통에 들어있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자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기식, 수구, 용운체, 칠원, 절구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는 절구도 그렇고 열시도 그렇고 논문과 같이 기승전결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늑줄이니까 각각 기승전결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를 꺼내고 그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 생각을 여기에서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 우뚝한 등대. 조그만 사늘이 위에서 에로에 서서 높구나. 여기서 이제 승을 했죠. 그 다음에 전에 가서 어둠 속에서 선박을 향도함이 중요하니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서 항시 갑작스러운 재앙을 미리 막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죠. 스토리가 되면서 이 순서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가도록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시는 이제 7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7자씩이면 그냥 우리가 말 되게 생각나는 대로 글자를 꺼내서 말만 되면은 멋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만 되면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막 그 글자를 한자로 여기다 쭉 늘어가지고 여기다 설명을 붙이고 뭐 그럴 듯해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시를 쓰는구나 이런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 규칙을 알고 보니까 그건 시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한시는 이 평성과 측성을 일정한 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그 이어나감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소리내서 읽었을 때 음악성을 띠도록 이렇게 그 평축보가 짜여져 있거든요. 요 평축보대로 지어야 돼요. 평축보대로 지지 않으면은 그 신체시에서는 시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축보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가 과연 평축보대로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 첫 줄은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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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평성, 평성, 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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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평성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평축보 그대로 지어졌어요.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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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줄은 측, 측, 평, 평, 측, 측, 평 이렇게 되는데, 측성, 측성, 여기 측성입니다. 측성, 평성, 평성, 측성, 평성 했어요. 그래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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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측, 평 이렇게 됐어요. 그 원래 측, 측, 평, 평, 측, 측, 평 해야 되는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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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측, 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자하고 여자가 평성 그 운이 틀리게 나오죠.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측성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측성이 들어갈 자리인데 평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째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한시의 그 규칙이 있는데 135 불론이라고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규칙이 아니라 원칙이요. 135 불론이라는 것은 제1열, 3열, 5열은 평축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축을 논하지 않는다. 즉 반대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요. 여기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측성 썼고, 여기 측성 들어갈 자리지만 평성은 썼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될 점은 135 불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론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여기에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측성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는 평성 제대로 썼고, 여기는 또 측성 들어갈 자리니까 여기다 측성을 썼다. 그러면 여기도 측성, 여기도 측성, 여기만 평성 한자, 제4자 네 번째 글자가 애롭게 다른 운해 여기서는 이제 측성, 여기도 측성에 둘러싸이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봉요라고 그래요. 왜 봉요라고 하느냐? 한시 쓰는 사람 이걸 측성을 갖다 높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낮은 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로로, 높은 자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여기 높고 여기가 만약 측성 써서 높아지면 요거만 가늘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두껍고 여기 가느니까 벌의 허리 같다. 그래서 벌봉자 허리호자 봉요, 봉요가 됐다 그래요. 봉요가 되면 봉요는 135 불론보다도 봉요가 우선입니다. 봉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측성 들어갈 자리지만 135 불론이니까 평성 써도 좋고 측성 써도 좋다고 했다고 해서 여기가 측성인데 여기다 측성을 써버리면 여기 봉요가 됩니다. 그런 때는 안 돼. 여기는 반드시 평성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평성으로 고쳐 쓴 겁니다. 이게 그것을 봉요를 회피한다. 그와 반대는 또 학술이라는 게 있어요. 학술은 뭐냐? 여기 평성, 여기 평성, 제 네 번째 글자가 여기만 측성이다. 그러면 여기도 가늘고 여기도 가늘고 여기만 두껍다 하는 것은 학의 무릎과 같다 해서 학자 무릎 쓸자, 학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때도 제5자에서 고쳐주든지 제3자에서 고쳐주든지 해서 학술을 피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35 불론이라 해서 무조건 100% 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봉요와 학술을 피할 수 있도록 이때는 제5자에서 또는 3자에서 그걸 고쳐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측,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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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향자 측성, 측성 여기 측성이 또 암자가 측. 그러면 요건 평성 맞고 요것도 여기는 이제 평성, 측성, 측성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측,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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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해야 하는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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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측, 측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암자가 평성 들어갈 자리에 측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중하고 선이 다 평성이니까 봉요에 걸리질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암자 들어갔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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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인데 평성, 평성, 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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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평성 그렇습니다.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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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칙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평칙보대 그대로 안 지어졌어도 135 불론 원칙에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칙보에 관한 한 이상 없이 잘 써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체시에 있어서는 같은 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은 자가 전부 다른 자로 돼야 됩니다. 큰 대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큰 대자가 없고요. 우뚝한 올자 여기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없고 떼시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 가운데 중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가 섞이지 않게 항상 신경 쓰면서 시 짓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절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넉줄이 한 번 더 있는 8줄로 된 율시, 8줄로 된 시를 율시라고 그래요. 한시에서 율시를 가지고 또 강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그날은 강의에 이어서 이 평성과 측성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떤 것이 평성이고 어떤 것이 측성이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 이것을 이제 또 율시 강의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화면을 바꿔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면 빨간 구독 버튼이 있는데 구독 중이신 분은 까만 글씨로 구독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독을 안 하신 분은 빨간 글씨로 구독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파악하기를 이 사람이 이것을 좀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고 여러분 핸드폰 화면에 이 강의 화면을 쉽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독을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간다든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구독자가 많으면 저도 또 좋아요. 그러니까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